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교재 87페이지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파트 1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튜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앞으로 가시면요, 이 교재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 운영, 이 파트 2 중에 챕터 2를 합니다. 그간 투자 유치 후 지분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기업 경영의 메커니즘, 또 투자 계약서, 또 그 회사법이나 상법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 또 파트 3에서는 기업 채권 관리, 우리가 이 기업 채권 관리를 배우는 이유는 CB나 BW와 같이 이러한 그 이자나 배당으로 나와야 되는 어떠한 이러한 투자 방법이 있어요. 특히 CB 같은 전환사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또 그 내용 중에는 그 전환사채 내용 중에 풋옵션, 콜옵션이라는 이러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업 채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든가 주식 압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산 채권 압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재산 조회,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장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챕터 2인데,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투자한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어떤 여러분들이 GP 입장에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아서 투자 받기가 어려울 때 회사에 필요한 뭐 기업 분할이라든가 유상증자, 무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또 M&A, 제조회사 전환 같은 모든 그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경영 사안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그 장입니다. 우리가 그 벤처기업에 또 이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을 여러분들 그 투자자들하고요, 우리 그 타겟 컴퍼니,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이제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전통적인 투자 방식, 주식 외에도 우리가 다른 모든 투자를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체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개인 투자 조합도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의 한 그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고 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GP 입장에서는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투자하면서 많은 그 옵션들, 투자 계약서를 쓰면서 많은 옵션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이 계약서를 쓰실 때 이런 옵션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약을 하시면서요, 풋옵션 조항을 걸어줘야, 예를 들어서 투자회사에서 어떠한 3년 후에는 내가 매출액을 100억 정도 이렇게 만드는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투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매출액이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매입한 그 주식을 다시 회사 측에 내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투자 계약서에 명시해 가지고요, 이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이러한 투자 계약 방식을 바로 풋옵션을 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서상에 이러한 그 풋옵션이랄지 또 콜옵션, 반대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투자 받은 이 돈을, 투자금을 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콜 같은 경우에는 C가 있으니까
회사가 컴퍼니지 않습니까? 같은 C가 있으니까 외우기 좋게 여러분들 콜옵션은 회사 측에서 투자자들한테 요청하는 게 콜옵션이다. 또 풋옵션은 회사에 투자자가 원금을 나는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 거기에는 만약에 돌려줄 때 연복리 뭐 6%의 이자를 쳐가지고 달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투자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데서 이러한 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게 채권으로 변하는 거죠, 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되기도 하고 채권이 되기도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어떻게 보면 또 메자닌 투자,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투자다. 우리가 1층과 2층 사이를 M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자닌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자닌 투자를 부채와 자본이 갖고 있는 론과 지분의 형태의 중간을 갖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CB라든가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러한 투자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요, 확장된 금리로 이자를 받다가 다시 원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고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다. 약속한 그 투자 계약서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다 했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받아서 그 차익을 얻는 또 우리가 이익을 얻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메자닌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론 투자라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이러한 방법이고 지분 투자, 에쿼티 투자라는 거는 이제 우선주 내지는 보통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용어들 해설해 주고요.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풋옵션, 콜옵션,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 같죠? 풋옵션, 콜옵션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투자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태그얼롱, 드래그얼롱이라는 게 있어요. 태그얼롱은 동반매도 참여권이라 그래가지고 태그얼롱 그 약자 세자를 따서 타르라고도 하고요. 드래그얼롱은 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태그얼롱, 예를 든 거예요.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 내가 투자한 이 지분도 너가 판 그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그 투자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해달라. 이래서 그런 거를 타르 조항을 넣어달라. 뭐 이러한 그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드래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지분 매도를 원치 않았지만은 강제적으로 내가 팔면서 다른 투자자들까지 원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요청하는 거, 드래그 끌어온다는 얘기죠. 드래그가 DRAG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나르다, 타르다 이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풋옵션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풋옵션, 타르가 여기 있습니다. 타르 이러한 그 내용들 여러분들 투자 옵션,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에 써야 될 때 풋옵션을 건다, 타르 조항을 넣는다, 또 다르 조항을 넣는다,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나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 이게 투자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술이 이러한 그 옵션 조항을 넣는 것들이 바로 투자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넣어 주셔야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투자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 투자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쉽게 많은 그 경영 서적이라든가 지금 또 투자 활동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요 형태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론 투자라는 게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론 투자, 또 부채하고 자본, 또 에쿼티 투자. 바로 여러분들이 론 투자가 대출이에요. 일종의 론 투자라는 건 뭐 론 투자라고 하지만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출. 또 메자닌은 대출하고 에쿼티가 섞여 있다. 그래서 CB하고 BW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분 투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해설을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조합에 접근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 투자조합 운영하면서 그 기업 가치 상승과 또 투자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옵션을 걸면서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투자의 기술에 꼭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러한 그 개인 투자조합 관리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내용들을 읽나, 잠깐 우리 그 개인 투자조합 관리사 하실 분들, 또 이러한 데 관심을 갖고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서 관심 갖고자 하시는 분은요, 지금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그러니까 밴드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고 치시면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캡이라고 합니다. 이 밴드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이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그 3시 30분부터 8시까지요. 개인 투자조합 관리사. 우리가 그 중기지 벤처,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인가받은 민간 자격증인데, 우리 개인 투자조합 관리사 2급하고 1급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2급 과정은 매달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GP 과정, 업무집행조합원 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그날 공부하시고요. 바로 2급 자격증까지 수료하고 가시는 이러한 그 코스입니다. 우리가 2급 과정이 있고 1급 과정이 있는데, 1급 과정은 3, 6, 9, 12월에 이렇게 그 1년에 4번 있습니다. 올해도 3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3월 달에 예정된 그 시간은 3월 15일하고 3월 16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1급 과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그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있어요. 010-3033-9074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이번에 다음 주에 있는 1월 20일 화요일 3시 반부터 8시까지 이 과정이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통화하시고 이렇게 문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9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성 교육 과정하고 자격 시험 과정까지 마칠 수 있는 이러한 그 금액입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러한 그 공지사항에 많은 자료들 올라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그 기업들이 같이 여기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요, 본인 회사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그 정보들을 교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셔 가지고요, 내 회사를 또 여기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같이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그 글들을 보시면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우리 교재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금 89페이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기업 분할에 대해서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0페이지에요. 우리가 기업 분할에 관련된 내용 중에는요,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다가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렇게 그 분할하는 데 있어서는 주주총회 결의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삼일 출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업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발삼일 출삼이라는 게 뭐냐면, 발행 주식의 3분의 1, 3일이 3분의 1이에요. 여기에 3일, 3,2가 3분의 2예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주 결의 특별 결의 사항을 외우기 쉽게 발삼일 출삼이라고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발삼일 출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업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에서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발행 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업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분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스핀업이 있고요, 물적 분할이라는 이제 그 스프릿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기업 분할은
물적 분할, 스프릿업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분할해 가지고요, 독립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체제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요, 지주회사 만드는 방법을 배울 때 이제 스핀업이 나옵니다. 인적 분할이.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거는 분할 전후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이제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업 부분을 같이 신설회사하고 분할 전속회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가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상기업을 이제 가불기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가불기업은 마스크팩하고 치약 사업을 한다. 근데 이 중 치약 부문을 따로 떼서 가불치약이라고 새롭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가불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마스크팩하고 치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불치약을 새로 신설회사로 만들다는 얘기고요. 여기 원래 있었던 가불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불기업이라고 존속회사예요. 분할 존속회사인데, 그 존속회사는 가불기업은 그대로 있고 치약만 한번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형태가 스핀업,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불은 분할 후에 마스크팩 사업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불 마스크팩은 그 전에 10억이었거든요. 전체가. 근데 4대 6, 0.4대 0.6으로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 가불 마스크팩은 4억, 치약은 6억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간다. 그게 바로 인적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를 바꾸려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갖는다. 또 스프릿업, 물적 분할, 신설법인이 발행 주식 전부 100%를 갖는 방식인데요. 모자회사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회사 형태를 만들 때는 이런 물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100% 이렇게 지배하는 모자 관계에 있는 스프릿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우리가 회사 재산을 분할할 때는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하는 건 없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 재산에 분할이 생기고 주주의 주식도 분할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 또 우리가 물적 분할은 회사의 재산만 분할이 생기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분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적이든 인적이든 같습니다. 회사 재산에 분할한다는 것은 같은데, 주식의 분할이 없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주식의 분할이 있는 게 인적 분할이다. 그래서 그 스핀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주회사 관계의 체제로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모자회사 관계, 그러니까 100% 지분을 경영권 100%를 갖고 가고자 할 때는 바로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할에는 물적 분할과 이렇게 그 인적 분할이 있다. 그런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분할이 생긴다. 물적 분할은 분할이 없다. 재산의 분할은 생기는 것은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똑같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깊은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기본을 갖고서요, 조금 더 깊은 공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경영되는 기업을 쪼개 가지고 2개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으로 이러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분할한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 이전하는 방법이라든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든가 자산, 자본, 또 이러한 그 자산의 이익잉여금과 또 주식 발행 초과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증자하고 무상감자하는 방법, 또 지주회사를 전환하기 위한 이러한 스핀업 하는 방법, 또 주식 스왑하는 방법, 또 자본 잠식이 우리 그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스톡 옵션이 왜 필요하고 또 유상 감자를 하는 이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계약서를 투자자나 투자 기업 간의 투자 계약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투자 계약서를 만드는 또 우선주, 호통주에 관한 투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이 투자 계약서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 3개를 말씀드리자면, 기업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 그리고 또한 풋옵션이 있고 타르와 다르가 있다. 론 투자와 메자닌 투자, 지분 투자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